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간부 고소 1조 땅 사건 맞불 고소로 진실 밝혀지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경영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종대협, 이하 종대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종대협 한 간부를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왔는데, 뭐 1조 땅 사건에 대해서는 허경영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미 공개를 했죠. 네, 그리고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소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허경영이 종대협 간부를 고소했다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 종대협 한 간부가 이 허경영 안티 세력 9명과 연관이 있고, 허경영 안티 세력 8명이 허경영 산하 직원 가족학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종대협 전 간부 2명과 A씨는 허경영 전 지지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를 하여 압박하기로 하고, 한 행동 대장격의 사람을 보내서 위험한 물건으로 허경영을 위협하여 현금을 받아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2023년 10월 19일 16시 30분경에 종대협 창립 시기는 2023년 11월 초죠. 그러니까 이때보다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종대협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행동 대장격의 사람은 내가 조폭과 잘하는 사이다. 지금 A씨가 주도하여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1천억을 지급해라. 고소인이 종대협 한 간부 땅을, 그러니까 허경영이죠. 허경영이 종대협 한 간부 땅을 S기업에 팔아서 1조 원을 받았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구의 동생이 유명한 조폭 두목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 분사기를 꺼내어 마치 고소인에게 쏠 것처럼 휘두르며 이를 말리는 고소인의 경비원의 머리에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재물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유사한 사건은 이미 허경영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하고의 인터뷰에서 밝혔고,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라는 거죠. 네, 종대협 간부는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학원 앞 씨 8명하고도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씨는 이제 정모씨로 추정이 됩니다. 정모씨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학원 앞 씨에도 전혀 이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동 대장격인 사람과 공모하여 1천억을 요구한 적도 없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적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허경영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무고죄로 이제 고소하게 되면 진실이 다 밝혀지겠죠. 네, 종대협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수세와 의뢰서와 더불어 2023년 10월 19일 함께 간 사람 등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거죠, 이거. 네, 그리고 허경영 금고 5천억 관련해 방송한 유튜버 또한 고발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현재 S기업 관련 1조 원 사건도 경찰에 수세 의뢰서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정인태 상임대표가 이 허경영 관련 금고 땅 방송을 위에 유튜버보다 더 리얼하게 신랄하게 방송했다면서 정인태 대표를 공갈 협박 혐의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 조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맞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저 꽃비연이라는 유튜버가 계속 금고 방송 5천억 방송을 할 때 뭐 또 100억 포상금을 걸었다. 뭐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할 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뭐하나, 저 뭐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는 허경영의 이 거짓과 악행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버가 보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방송을 했는데, 저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죠. 왜? 이거 괜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떠들어대다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김태원이라는 자가 계속 저를 압박을 했어요. 뭐 당시에 뭐 이 방송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 한다, 저런 걸 얘기해야 한다. 뭐 자기가 이제 무슨 감독이랍시고 감독질 하는 것처럼 계속 압박을 하길래, 근데 이 사람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되고, 그리고 아주 나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건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할까? 그래서 내가 신의 한 수를 뒀죠. 경찰청 그리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에다가 이 문제를 신고해 버렸습니다. 제가. 네, 이거는 개인들이 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김태환이가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하고 땅 주인에게 이 300억을 제시했다라는 그 증언이 3명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려들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돈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습니다. 네, 돈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고, 저도 기업을 뭐 지점 36개를 두고 기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기업인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교육기업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가치를 두고 전개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이제 이렇게 방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를 엮으려고 하는 건데 엮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 10월 19일이고 제가 김태원이를 처음 만난 것도 11월 경이거든요. 김태원이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한 거죠. 네, 접근을 한 거죠. 네, 내가 아무나 안 만나거든요. 내가 아무나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인간들에게 하도 질려가지고 내가 아무나 함부로 안 만나는데, 영화 감독이고 뭐 허경영을 제가 이제 심판하고 있으니까 허경영에 대해서 막 심판을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무슨 제 유튜브가 폭파가 되니까 언론 방송을 통해서 허경영을 심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무슨 무슨 사주 팔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거기서 그냥 무슨 대순 진리의 얘기가 나오고 무슨 교주 흉내를 내는 꽃비연의 행태를 보면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꽃비연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김태현은 제가 만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이 사람이 뭐 방송국을 통해서도 허경영을 심판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비연의 제보로 알게 된 거죠. 뭐 땅 주인에게 뭐 몇백억을 뭐 제시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진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꽃비연이 이제 인터뷰를 저랑 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종대역 간부 2명도 증언을 했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은 결국에는 진실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대역 한 간부는 이 맞불 고소를 전개한다. 맞불 고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허경영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위험한 물건, 여기서 나오는 무슨 뭐 공기총, 여긴 또 이제 공기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전에는 뭐 허경영이 뭐 거원총이다 뭐다 막 떠들어대더니 이번에 이 정보공개 청구를 보니까 공기총 분사기 이렇게 나와요. 공기총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위험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위험한 물건 이거에 대해서도 공모한 적도 없고 네 뿐만 아니라 이 1천억에 대해서도 공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저 무슨 8명의 학원에 가서 시위한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진실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가 나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이 교주 같은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선동질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이비 교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또다시 이 계속된 그런 가스라이팅 그리고 거짓 선동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하늘이 공산 국가에서 많은 경험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도 갔었고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북한에 직접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네, 밀북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가서 북한의 실태도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 이 공산당들하고의 어떤 그 공식적인 회의 자리 이런 데도 제가 가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뭐 또 뭐 라오스 뭐 이런 공산 국가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이 공작, 모략, 이 음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가 그 속에서 이제 정신훈련을 제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버티지 이거 웬만한 사람이면 못 버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